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침묵입니다. K리그 최고의 구단을 집어삼킨 이 침묵. 하지만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현명함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건 비겁함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커룸이 아니라 울산 HD의 회계장부로 곧장 들어가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자, 울산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라커룸에서 벌어진 소위 항명 쿠데타, 그리고 고참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의혹들. 그런데 두 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침묵. 그 어떤 해명도, 그 어떤 징계 조치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 위대한 구단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장에서 혹은 선수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진짜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마주해 봅시다. 이청용, 김영권, 조현우. 이들은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울산 프런트에게 이들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가장 비싼 자산이자 투자인 것입니다. 자, 숫자를 보십시오.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20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봉입니다. 김영권 약 15억 원, 미화로 약 117만 달러입니다. 조현우 약 13억 원, 미화로 99만 4천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청용의 연봉은 아마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선수들, 그들이 1년 내내 뛰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이들은 단 몇 달 만에 벌어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연봉을 지불하는 순간 구단은 단순히 그 선수의 실력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값, 그의 상징성, 그리고 그의 영향력까지 전부 사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선수가 아니라 유니폼 판매량과 미디어의 관심을 책임지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수십억짜리 투자 상품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언론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인 것이죠. 울산 라커룸의 진정한 권력은 주장 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봉 명세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울산 프런트는 바로 자기들 손으로 그들에게 최강의 무기, 바로 면책 특권을 쥐어준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울산의 경영진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감정은 모두 지우고 차가운 계산기를 손에 든 채 이 딜레마를 마주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침묵하고 결국 감독의 목을 치는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분명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플랜 A, 소위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들, 팀의 왕들을 징계한다. 자, 이 선택지를 골랐을 때의 비용, 즉 코스트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재정적 비용. 연봉 15억, 20억을 받는 선수를 벤치에 앉힌다? 아니, 2군으로 보낸다? 이건 매주 수천만 원짜리 지폐를 찢어서 훈련장 잔디 위에 뿌리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미친 짓이죠? 그럼 팔아버릴까요? 제정신입니까? 이 엄청난 고액 연봉에 항명이라는 치명적인 주운 글씨까지 새겨진 30대 노장 선수를 대체 K리그의 어느 구단이, 아니 전 세계의 어느 구단이 사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구단의 가장 비싼 자산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 그야말로 재정적인 재앙입니다. 그럼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결단력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월드컵 영웅, 팀의 레전드를 내친 구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겁니다. 팬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구단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팀 내부, 라커룸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내전 상태에 돌입하는 겁니다. 선수들은 2개, 아니 3개의 파벌로 쪼개질 것이고 팀워크는 실종되며 훈련장 분위기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플랜 A는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100% 확정된 손실뿐인 선택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실제로 선택한 카드 플랜 B를 봅시다. 감독을 경질한다. 자, 비용은요. 재정적으로는 위약금, 그게 전부입니다. 그 스타 선수들 단 한 명의 1년 연봉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푼돈입니다. 언론의 비난이요.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상호 합의하에라는 아주 편리한 변명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몇 주 떠들다가 새로운 감독이 오면 자연스럽게 잠잠해질 겁니다. 팀 내부는요, 당장의 불씨를 껐으니 일단 조용해지겠죠. 왕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아주 임시적인 평화는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럽니다, 여러분. 울산 프런트는 축구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업의 논리, 비즈니스의 논리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 감독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선택지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섬뜩한 침묵은 전략적 함구가 아닙니다. 이건 그 비겁하고 치밀한 계산이 끝났다는 최종 청구서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 안전함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침묵은 당장의 불을 끄는 소화기가 아니라 미래에 더 큰 화재를 일으킬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이건 단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K리그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첫째, 그들은 두 단의 권력 구조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수들, 특히 축구만 보고 달려온 어린 선수들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끔찍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곳에서는 감독보다 구단의 규율보다 돈과 파벌이 더 위대하다. 이제 그 어떤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자기들끼리 뭉쳐서 감독을 몰아내면 그만인데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독이 든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능한 감독이, 어떤 야망 있는 지도자가 울산의 지휘봉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잠시 머무는 얼굴마담, 임시직일 뿐이고 라커룸의 진짜 권력은 선수 왕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울산에 오는 감독은 두 부류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선수들의 비위를 맞추는 꼭두각시 감독이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각오를 하거나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팬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침묵은 돈다발과 보이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팀의 규율과 공정함 그리고 땀방울의 가치 위에 세워진 클럽을 사랑했던 바로 그 순수한 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최악의 모욕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울산은 현명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무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스스로 손발이 묶였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간 장본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이 수십억짜리 수표로 직접 만들어낸 제왕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위 자산이라는 선수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을,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 자산이 도리어 구단을 소유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울산의 이 섬뜩한 침묵은 바로 그 황금 족쇄가 부단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 황금 족쇄를 부숴버릴 용기를 내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왕국에서 영원한 인질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의 이 실패는 정말 값비싼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온지의 땅이 굳는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